오늘은 조선의 명기 황진이의 일대기와 그녀가 남긴 유명 시조 및 서경덕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으니 끝까지 들으시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영원한 명월, 황진이의 삶과 예술. 시대를 흔든 여인 황진이. 조선 중종시대, 엄격한 유교적 질서와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예술적 혼을 불태우고 남성 중심의 지식인 사회를 조롱하며 예술로 승화시킨 여인이 있다. 바로 개성 출신의 명기 황진이이다. 그녀의 기명인 명월처럼 그녀는 어두운 시대의 밤하늘을 가장 밝게 비춘 예술가였다. 본 글에서는 그녀의 출생과 성장, 기녀가 된 사연, 당대 석학들과의 교류, 그리고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출생과 성장, 신비로운 탄생과 비극적 서막. 황진이의 출생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하나 대체로 중종 때 개성의 황진사라는 양반과 기생 출신의 어머니 현금 사이에서 태어난 서출로 알려져 있다. 재색을 겸비한 소녀. 황진이는 어려서부터 외모가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남달랐다. 8살에 천자문을 떼고 10살. 무렵에는 사서삼경과 한시를 읊을 정도로 천재적인 문학적 재능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양반가의 자제들도 힘겨워하던 유교 경전을 깊이 이해하고 거문고와 가야금 등 악기 연주에도 탁월한 실력을 보였다. 기녀의 길을 택한 이후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그녀가 기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 내려온다. 황진이의 미모에 반한 이웃집 총각이 혼자 소가리를 하다가 상사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의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을 지날 때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황진이가 자신의 속적삼을 상여 위에 덮어주며 넋을 달래자 비로소 상여가 움직였다는 이야기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운명적인 슬픔을 느끼고 양반가의 규수로 살기보다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기생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당시 신분제의 한계를 예술가로서 돌파하고자 했던 그녀의 능동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명월의 전설 당대 석학들과의 대결과 교류. 기생이 된 황진이는 명월이라는 이름으로 개성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름을 떨쳤다. 그녀는 단순히 수를 따르는 기생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학문과 예술로 대등하게 소통하는 예술가였다. 벽계수와의 일화. 청살리 벽계수야. 왕실의 종친이었던 벽계수 이종숙는 평소 나는 황진이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 이를 전해 들은 황진이는 만월대 근처 다리 위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가 말을 타고 지나갈 때 유명한 시조를 읊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 시조를 들은 벽계수는 감탄한 나머지 말에서 떨어졌고 결국 그녀의 예술적 깊이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의는 단순히 남자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과 자연의 순리를 노래한 철학적 승부였다. 지족선사의 파괴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당시 송도 갯성에는 30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여 생불이라 불리던 지족선사가 있었다. 황진이는 인간의 본성이 억압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자 그를 찾아갔다. 그녀의 뛰어난 미모와 지적인 대화, 그리고 거문고 소리에 결국 지족선사는 파괴하게 된다. 의는 당시 불교계와 유교계의 가식적인 금욕주의를 비판하는 사건으로 회자된다. 황진이의 가장 고결한 사랑 화담 서경덕과의 인연. 황진이의 생애에서 가장 독특하고도 깊은 울림을 주는 관계는 바로 당대 최고의 유학자 화담 서경덕과의 만남이다. 유혹의 실패와 깨달음. 지족선사를 파괴시키고 기고만장해진 황진이는 당시 송도의 또 다른 거물이었던 서경덕을 찾아간다. 그녀는 비 오는 날 젖은 옷차림으로 화담의 공부방에 들어서며 온갖 교태로 그를 유혹하려 했다. 그러나 서경덕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묵묵히 경전만을 읽었다. 며칠을 곁에서 머물며 유혹했음에도 서경덕의 마음이 흔들림 없자 황진이는 자신의 얕은 재주를 부끄러워하며 무릎을 꿇었다. 스승과 제자, 그리고 영혼의 동반자.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서경덕 또한 황진이의 총명함과 예술적 깊이를 인정하여
그녀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육체적인 관계를 초월한 학문과 예술을 논하는 고결한 정인이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된다. 황진이는 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자신을 일컬어 송도삼절이라 칭했는데 이는 자신을 당대 최고의 학자와 자연경관에 비견할 만큼 서경덕을 깊이 존경하고 그와 영혼의 높이를 맞추었음을 의미한다. 화담을 향한 애틋한 연정. 서경덕이 세상을 떠났을 때 황진이는 누구보다 깊이 슬퍼했다. 그녀가 남긴 시조 중에는 서경덕을 향한 연모의 정이 서린 작품들이 많다. 특히 서경덕의 높은 인품을 칭송하며 그와 보냈던 시간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단순한 기생의 정념이 아니라 자신을 인간으로서 예술가로서 온전히 대우해준 유일한 남성에 대한 고귀한 사랑이었다. 황진이의 또 다른 사랑들 소세양과 이사종. 황진이의 삶에서 사랑은 예술의 원천이었다. 그녀는 많은 남성과 교류했으나 특히 소세양과 이사종과의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애틋하게 전해진다. 소세양과의 30일 약속. 당대 문장가였던 소세양은 황진이와 30일만 함께 지내고 미련 없이 떠나겠다고 공언했다. 두 사람은 불같은 사랑을 나누었고 약속한 30일이 지나 소세양이 떠나려 하자 황진이는 시 한 수를 지어 건넸다. 그 시의 서정성과 이별의 슬픔에 감동한 소세양은 결국 자신의 호언장담을 꺾고 그녀 곁에 더 머물렀다고 한다. 이사종과의 6년 계약 결혼. 황진이는 소리꾼 이사종의 노래 실력에 반해 그와 6년 계약 결혼을 제안한다. 3년은 이사종의 집에서 3년은 황진이의 집에서 지내기로 한 이 파격적인 연애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근대적인 계약 연애의 형태였다. 두 사람은 전국을 유람하며 예술적 동반자로 살았고 약속한 6년이 지나자 미련 없이 헤어졌다고 전해진다. 황진이의 문학세계 시조와 한시 분석. 황진이는 국문 시조와 한문 시에 모두 능통했다. 그녀의 작품에는 이별의 한, 자연에 대한 예찬,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고찰이 담겨 있다.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황진이의 대표작 중 하나로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치환한 문학적 기교가 돋보인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미 없는 긴 밤의 시간을 잘라 보관했다가 이미 오시는 날 밤에 그 시간을 이어붙여 더 길게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했다. 한국 문학사에서 시조의 미학을 극치로 끌어올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한시 상사몽.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노래한 한시이다. 꿈길에 자국 나면 임의 집 문 앞 돌길이 모래되었으리라. 얼마나 많이 임의 집을 찾아갔으면 돌길이 모래가 되었겠느냐는 과장법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리움의 깊이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결론 길 위에서 마감한 예술론. 황진이는 말년에 전국 방방곡곡을 유람하며 자연과 벗삼아 살았다. 그녀는 금강산의 절경을 보고 천하의 절경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대자연을 사랑했다. 그녀는 유언으로 나를 길가에 묻어달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의 무덤을 보며 기생의 운명을 가련히 여기게 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후에 백호 임제가 평안도 시사로 가는 길에 그녀의 무덤을 찾아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라는 시조를 읊으며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황진이는 단순히 남성을 유혹하는 기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신분의 제약과 성별의 벽을 뛰어넘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예술적 성취를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조선 최고의 여성 예술가였다. 그녀가 남긴 시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진정한 사랑과 예술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